한때는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있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한 노장의 피와 땀 어린 충심.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 가슴에 품고 백성을 위해 칼을 휘둘렀던 고려의 마지막 기둥, 최영 장군.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오랑캐를 물리치며 전장을 평정하고 나라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백전노장, 이성계. 서로에게 의지하며 고려를 지키려 했던 두 영웅의 길이 운명의 갈림길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요동벌판으로 향하는 칼날은 돌연 주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위화도 회군. 그날의 선택은 단순히 군사를 돌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500년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흔적이었습니다. 과연 이성계는 왜 칼날을 거꾸로 돌렸으며 그 선택은 정령 대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14세기 후반, 고려는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몽골의 간섭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외구의 침략과 홍건적의 준동으로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륙의 패권은 몽골의 원나라에서 한족의 명나라로 교체되는 혼란기였습니다. 힘없는 고려는 이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위해 살았던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왜구를 토벌하고 홍건적을 격퇴하며 끊임없는 반란을 진압하여 고려 왕실과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노쇠한 몸으로도 전장을 누비며 고려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최영 장군에게는 어린 우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 왕들은 원나라의 부마로 전락하여 몽골식 이름을 사용하고 원나라의 눈치를 보며 겨우 왕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왕 역시 강력한 외세의 영향 아래 불안한 왕권을 이어가야 했지만 최영 장군의 굳건한 충심과 무력에 의지하며 난국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영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에서도 고려의 내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여전히 사익만을 추구했고 새로운 사상인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을 주장하며 기존 권력층과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힘을 키우던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최영과 함께 왜구를 무찌르며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1388년) 고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명나라가 일방적으로 고려의 천령위 이북 땅이 원래 자신들의 영토라며 관청을 설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최영 장군은 명나라의 오만함에 분노하며 즉시 요동정벌을 주장했습니다. 요동은 고구려의 옛 영토였고 명나라의 전진 기지였기에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 고려의 자주성과 북방 영토 수복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왕 역시 최영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당시 73세의 노인이었던 최영은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 요동정벌에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요동정벌을 수행할 가장 강력한 무인 이성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성계는 요동정벌의 우군도통사에 임명되었고 요동정벌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압록강 국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처음부터 요동정벌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4가지 불가론을 내세우며 출병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소국으로 대국을 치는 것은 불가하다. 명나라의 압도적인 국력을 고려할 때 승산이 없다.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장마철에 전염병과 보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원정군을 일으키면 왜구가 그 틈을 타 침략할 것이다. 남쪽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다. 폭염 속에 군사들이 활이 젖어 전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계절적 불리함. 그러나 최영과 우왕은 이성계의 주장을 묵살하고 출정을 강행했습니다. 이성계는 마지못해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격했지만 곧 위화도라는 작은 섬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전이자 운명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1388년 5월)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멈춘 채 고려의 국운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회군, 즉 요동으로 향하던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의 휘하 장수 조민수는 최영의 편에 서서 회군을 반대했지만 결국 이성계의 설득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이성계의 회군은 최영과 우왕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왕은 회군 소식을 듣고 최영과 함께 직접 이성계군을 막으려 했지만 이성계는 이미 개경으로 진격한 상태였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고려군의 최정예 부대였고 그들은 막을 수 없는 기세로 개경을 장악했습니다. 순식간에 권력은 이성계의 손으로 넘어갔고 최영은 역적으로 몰려 체포되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최영 장군에게 비극적인 최후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을 유배 보냈다가 곧 차명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염려하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최영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지나가는 길에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고 이성계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우왕 역시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 폐위되었고 이후 공양왕이 즉위하며 고려는 명맥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위화도 회군은
이미 고려 멸망의 불가역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적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후 조준,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들과 연대하여 과전법을 실시하여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는 등 고려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결국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여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로 즉위하며 고려 500년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천년 왕조를 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운명을 극적으로 뒤바꾼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최영 장군과 이성계 두 영웅의 엇갈린 운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국가를 위한 진정한 충심과 대의가 무엇인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을 꿈꿨던 이성계의 행동은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새 질서를 연 영웅적 결단이었을까요? 요동벌판으로 향하던 칼날을 돌린 그날의 선택은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를 남긴 채 고려의 비극적인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